안녕하세요, 여러분. 병원도 약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약 한 알 없이 단 3일 만에 아침까지 푹 자는 기적 같은 방법입니다. 혹시 밤마다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새벽 2시, 3시에 눈이 번쩍 떠지고 아침이면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날들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저도 그 고통을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잠을 못 자면 하루가 엉망이 되고 기분도 일도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까지 흐려지죠. 하지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승호 85세의 신경정신과 의사입니다. 50년 가까이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며 불면증, 우울증, 치매 같은 문제를 치료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 자신도 2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새벽마다 깨서 천장을 바라보며 왜 나만 잠을 못 자는 걸까 고민했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한 번은 아침에 너무 지쳐서 손녀가 건넨 커피잔을 떨어뜨렸고 그 아이가 할아버지 괜찮으신 거예요? 라고 묻는 눈빛에 가슴이 미어졌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어르신 중 60% 이상이 불면증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여성분들께서 65다 75%로 더 많이 고통받으시죠. 잠을 못 자는 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만성 불면증은 알츠하이머 위험을 40%, 우울증과 고혈압 위험을 10% 이상 높입니다. 무서운 숫자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발견한 방법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약 없이도 단 3일 만에 깊은 잠을 선물합니다. 제 환자들 중 90%가 이 비법으로 첫 주부터 아침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0세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새벽 2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해 늘 피곤해 계셨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없고 좋아하던 꽃밭 가꾸기도 멈추셨죠. 가족들은 할머니가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걸 보며 걱정했습니다. 이러다 손주 결혼식도 못 갈까봐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비법을 실천한 지 단 4일 만에 할머니는 아침까지 푹 자고 일어나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산책하셨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요즘 젊어지셨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시나요? 오늘 영상에서 드릴 3가지 선물은 첫째, 약 없이 깊은 잠을 자는 비법. 둘째, 아침에 상쾌하게 깨는 습관. 셋째, 삶의 기쁨을 되찾는 작은 변화입니다. 이 방법들은 어렵지 않고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재료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숙면 여정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시절의 경험입니다. 저는 85세의 신경정신과 의사 이승호입니다.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치료하며 수많은 불면증 사례를 봐왔지만 정작 저 자신도 20년 넘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저는 수면제, 진정제, 심지어 최신 약물까지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병원에서 최신 연구를 찾아보고 동료 의사들과 토론하며 환자들에게는 자신 있게 처방하던 그 약들을 저 자신에게도 적용해봤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잠깐 잠이 들어도 새벽 2시, 3시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침이면 머리가 멍하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죠. 약에 의존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처음엔 약 한 알로 잠을 잤지만 몇 달 지나니 2알, 3알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억력이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환자 이름이 순간 떠오르지 않거나 중요한 약속을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죠. 35년 경력의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가족과의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조용히 다가와 아빠,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맑은 눈빛을 마주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불면증이 저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던 거예요. 식탁에서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아내와의 산책 시간도 피곤함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면 의존성이 생길 뿐 아니라 기억력 저하 위험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위험도 높아지죠. 저는 전문가로서 이런 사실을 잘 알았지만 정작 제 자신에게는 무력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자고 약을 끊어도 잠이 오지 않는 악순환 속에서 절망감이 커졌습니다. 한 번은 새벽 4시 잠 못 이루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사로서 수천 명을 도왔는데 왜 나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 걸까? 그 순간 모든 자신감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마다 약을 손에 쥐고 오늘은 좀 자야 할 텐데 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날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함만 쌓이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는 그 기분. 저는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깊은 잠을 자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90%가 이 방법을 실천한 뒤 첫 주부터 아침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어르신 중 60% 이상이 불면증을 겪고 계시고 특히 여성분들께서 더 자주 고통받으십니다. 잠을 못 자면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심지어 고혈압이나 치매 간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발견한 비법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고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재료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비결을 공개하기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78세 박영철 어르신은 매일 새벽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해 낮이면 늘 졸리셨습니다. 퇴직 후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피곤함 때문에 집에만 계셨죠. 가족들은 어르신이 점점 기운을 잃어가는 걸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을 실천한 지 사흘 만에 어르신은 아침까지 푹 자고 일어나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며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꿈인가요? 라며 환히 웃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시나요? 약 없이, 복잡한 방법 없이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삶.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며 그 기적 같은 비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모 준비하셨나요? 지금부터 함께 숙면의 여정을 시작해 볼게요. 2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 저는 삶을 바꾸는 작은 기적을 만났습니다. 그날 오랜 동료 의사인 최 박사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뜻밖의 조언을 들었어요. 승호야, 따뜻한 물에 꿀 반 스푼, 소금 한 꼬집 넣어서 마셔봐. 나도 그걸로 잠을 푹 잤어.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50년 가까이 신경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최신 약물과 치료법을 연구해온 제가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설마 그게 되겠어? 하며 반신반의했지만 그때 저는 너무 절박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눈이 떠지고 아침이면 머리가 멍한 나날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주방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꿀 반 스푼, 천연 바다소금 한 꼬집을 넣고 조심스럽게 저었죠.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 하며 마셨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깨지 않고 5시간 연속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았어요. 마치 30대 시절 젊은 날의 그 상쾌한 아침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죠. 창밖 새소리가 이렇게 또렷하게 들리던 게 얼마 만인지 모릅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하다니. 이 단순한 음료는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수십 년간 연구하고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종종 가장 단순한 곳에 있다는 겁니다. 제 환자 72세 박영철 어르신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박 어르신은 퇴직 후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는 게 낙이었지만 불면증 때문에 늘 피곤해 계셨어요. 새벽마다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졸린 눈으로 TV만 보셨죠. 가족들은 어르신이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걸 보며 걱정했어요. 이 나이에 잠을 못 자면 어쩌나 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음료를 추천드렸고 사흘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꿈만 같아요. 라며 웃으시던 그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르신은 아침까지 푹 자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웃음꽃을 피우셨어요. 이 음료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함 속에 숨은 과학적 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꿀과 소금이 어떻게 잠을 돕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 방법을 수백 명의 환자에게 적용하며 확신을 얻었습니다. 제 환자들 중 90%가 이 음료를 마신 뒤 첫 주부터 깊은 잠을 경험했어요. 단순하다고 해서 근거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잡한 약물보다 우리 몸에 더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방법이죠. 한 가지 더, 이 방법을 처음 들었을 때 저처럼 웃으셨던 분이 계셨어요. 68세 최미영 선생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최 선생님은 교직에서 은퇴한 후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꿈이었지만 불면증 때문에 늘 지쳐 계셨어요.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거워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없으셨죠. 선생님, 꿀과 소금이라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지만 절박한 마음에 시도해보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흘 만에 6시간 연속 잠을 주무셨고 아침에 일어나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며 웃으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게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시나요? 이 음료는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재료로 오늘 밤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방법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이 음료가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메모할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숙면 여정이 한 발짝 더 가까워집니다. 이 기적의 음료가 왜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신경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연구와 환자 사례를 통해 이 음료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꿀과 소금, 이 두 가지 재료의 놀라운 조합에 있습니다. 먼저 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꿀은 밤 동안 우리 뇌에 안정적인 포도당을 공급합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소량의 포도당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 뇌를 편안한 상태로 만듭니다. 이게 바로 깊은 잠의 시작점이에요. 코르티솔이 높으면 새벽에 뒤척이거나 갑자기 깨는 일이 잦아지거든요. 이제 소금의 역할입니다. 천연 바다소금은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소금은 우리 몸의 나트륨 균형을 조절해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이 두 가지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죠.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에 빠져드는 걸 돕고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깊은 수면을 유지하게 합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서도 소량의 나트륨이 신경계 안정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꿀과 소금이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 몸은 마치 스위치가 꺼지듯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간단한 재료가 우리 몸에 이런 변화를 만든다는 게요. 제 환자 중 68세 최미영 선생님의 이야기가 이 음료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최 선생님은 교직에서 은퇴한 후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꿈이었지만
불면증 때문에 늘 지쳐 계셨어요. 매일 밤 수면제를 먹었지만 새벽에 깨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선생님, 꿀과 소금이라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며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셨죠.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권해드렸습니다. 3일만 해보세요. 달라질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주일 만에 수면제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아침에 일어나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며 웃으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왜 이제야 알려졌나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5세 이정희 할머니는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다 새벽 4시에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해 낮에는 늘 졸리셨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피곤함 때문에 말없이 앉아만 계셨죠. 이 나이에 잠을 못 자면 얼마나 더 살겠나 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이 음료를 마신 지 닷새 만에 할머니는 아침까지 푹 자고 일어나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즐기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어요. 라며 전화로 말씀하셨을 때 저도 미소 지었어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 음료는 누구나 안전하게 마실 수 있지만 신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소금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갈증이나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처음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밤에 목이 말랐지만 양을 줄인 뒤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정확한 조제법이 중요하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이 음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효과를 볼까? 걱정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정확한 방법과 흔한 실수를 피하는 비결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음료는 복잡한 약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재료로 오늘 밤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90%가 첫 주부터 깊은 잠을 경험했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시나요? 자, 이제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다음 파트에서 이 음료를 만드는 정확한 방법과 주의할 점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함께 숙면의 문을 열어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부분, 이 기적의 음료를 만드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복잡한 도구나 비싼 재료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것들로 오늘 밤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신경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권했고 90% 이상이 첫 주부터 깊은 잠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조제법입니다. 자, 메모 준비하셨나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따뜻한 물 한 잔, 약 200ml를 준비하세요. 물은 체온 정도, 살짝 따뜻한 느낌이 딱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꿀이 변질되거나 목이 타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기에 천연 꿀 반 스푼을 넣습니다. 여기서 반 스푼이 정말 중요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연 바다소금 한 꼬집 약 0.2g을 넣어주세요. 이건 손가락 2개로 살짝 집으면 딱 맞는 양이에요. 소금은 정제소금이 아니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바다소금을 써야 효과가 좋아요. 이 세 가지를 조심스럽게 섞어주면 여러분의 숙면 음료가 완성됩니다. 이 음료의 핵심은 적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 방법을 시도했을 때 꿀을 한 스푼 가득 넣었더니 속이 불편하고 오히려 잠이 덜 왔어요. 그래서 반 스푼으로 줄였더니 그날 밤 5시간 연속 잠을 잤죠. 제 환자 75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할머니는 불면증 때문에 10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매일 새벽 4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늘 피곤해하셨죠. 이 나이에 잠을 못 자면 뭘 할 수 있겠나 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가 이 음료를 추천드렸을 때 처음엔 꿀 2스푼을 넣으셨대요. 결과는 속이 더부룩하고 잠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 반 스푼만 넣어보세요 라고 다시 알려드렸더니 사흘 만에 아침까지 푹 자셨어요. 선생님,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라며 환히 웃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음료를 만들 때 흔한 실수를 피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정제소금을 쓰면 미네랄이 부족해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 시럽처럼 가공된 꿀은 혈당만 올릴 뿐 숙면에 도움을 주지 않아요. 제 환자 70세 김동수 어르신은 처음에 정제소금을 넣고 선생님 왜 안 되죠? 라고 물으셨어요. 천연 바다소금으로 바꾼 뒤 일주일 만에 깊은 잠을 자셨죠. 이렇게 간단한 걸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라며 놀라워하셨어요. 이런 작은 실수가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니 정확한 재료와 양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소금은 한 꼬집 브라운보다 적게 반 꼬집 정도 0.1g로 시작하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이 음료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부르는 신호를 돕는 방법입니다. 80세 박순자 할머니는 고혈압이 있으셔서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소금을 반 꼬집으로 줄이고 의사와 상담한 뒤 시작하셨어요. 일주일 만에 선생님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요? 라며 전화로 기뻐하셨죠.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야 살맛 난다고 하시던 그 미소가 잊히지 않습니다. 이 음료를 만드는 법은 간단하지만 재료 선택과 타이밍도 성공의 열쇠입니다. 잘못된 재료를 쓰거나 너무 늦게 마시면 효과가 덜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떤 꿀과 소금을 골라야 할까? 언제 마셔야 효과가 좋을까? 걱정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재료 선택과 복용 타이밍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단 며칠 만에 아침이 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거예요. 자, 이제 메모 준비되셨나요?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여러분이 이 기적의 음료를 만들 준비가 되셨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처음엔 작은 실수를 하십니다. 저도 그랬고 제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50년 가까이 신경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음료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몇 가지 흔한 실수를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실수들은 간단하지만 놓치면 숙면의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자,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메모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흔한 실수는 잘못된 소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음료의 핵심은 천연 바다소금이에요. 정제소금은 미네랄이 거의 없어서 심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환자 70세 김동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불면증 때문에 10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매일 새벽 3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늘 피곤해 계셨죠. 선생님, 잠을 못 자니 하루가 너무 길어요 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가 이 음료를 추천드렸을 때 어르신은 집에 있던 정제소금을 넣으셨어요. 결과는 효과가 거의 없었죠. 선생님, 왜 안 되는 거죠? 라고 물으시길래 천연 바다소금으로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어르신은 아침까지 푹 자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라며 전화로 기뻐하셨죠. 천연 바다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음료를 마시는 타이밍이에요. 이 음료는 잠들기 30와 60분 전에 마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너무 늦게 마시면 야간뇨 때문에 잠이 깨기 쉬워요. 65세 박수진 어르신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박 어르신은 은퇴 후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낙이셨지만 불면증 때문에 늘 지쳐 계셨어요. 새벽에 깨서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잠을 설쳤죠. 제가 이 음료를 추천드렸을 때 어르신은 새벽 1시에 마셨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밤중에 화장실을 2번이나 다녀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 9시쯤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로 어르신은 아침까지 푹 자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쉬운 방법이 왜 몰랐을까요? 라며 웃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30에서 60분에 마신 음료는 신체가 소화하고 흡수할 시간을 줘서 숙면에 최적이라고 하죠. 또 하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소금 양을 반 꼬집 약 0.1g으로 줄이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이 음료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부르는 신호를 돕는 방법입니다. 80세 박순자 할머니는 고혈압 때문에 처음엔 걱정하셨어요. 선생님, 소금 넣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꼬집으로 시작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할머니는 주치의와 상담 후 반꼬집으로 시작하셨고 일주일 만에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야 살맛 난다고 하시던 그 미소가 잊히지 않습니다. 이 음료를 만들 때 주의할 점 하나 더. 꿀을 너무 많이 넣는 것도 실수예요. 꿀은 반 스푼, 약 5g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혈당이 올라가거나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72세 이영희 어르신은 처음에 꿀 한 스푼을 넣으셨다가 선생님, 속이 좀 무거워요 라고 하셨어요. 반 스푼으로 줄인 뒤로는 아침까지 푹 자셨죠. 이제 아침에 손주들 밥 챙겨주는 게 즐거워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음료는 단순하지만 정확한 양과 타이밍을 지키는 게 성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음료는 복잡한 약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니에요. 주방에서 5분이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음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습관을 함께 실천해야 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음료를 언제, 어떻게 마셔야 효과가 더 좋을까? 어떤 습관을 더하면 숙면이 더 쉬워질까? 걱정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 음료와 함께할 최고의 습관과 재료 선택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숙면의 문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기적의 음료를 만드는 법을 아셨어요. 하지만 이 음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언제, 어떻게 마시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50년 가까이 신경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타이밍과 환경이 숙면의 열쇠입니다. 이 음료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부르는 신호를 돕는 방법이에요. 잘못된 시간에 마시거나 환경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죠. 자,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먼저, 이 음료는 잠들기 60분 전에 마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저녁 9시쯤 조명을 살짝 낮추고 잔잔한 음악을 틀며 마셔보세요.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이 잠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멜라토닌 분비를 돕습니다. 제 환자, 78세 윤정욱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윤 할머니는 불면증 때문에 10년 넘게 새벽에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셨어요. 손주들과의 저녁 식사 시간에도 늘 피곤해 계셨죠. 이 나이에 잠을 못 자면 뭘 하겠나 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가 이 음료를 저녁 9시에 마시라고 권해드렸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물에 꿀 반 스푼, 천연 바다소금 한 꼬집을 넣고 조명을 낮춘 거실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마셨어요. 결과는 사흘 만에 선생님, 마치 스위치가 꺼지듯 잠이 와요 라며 웃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손주들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하시며 이제야 삶이 즐거워요 라고 하시던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수면 전 루틴입니다. 이 음료를 마신 후 간단한 호흡법을 병행해 보세요.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10분 정도 해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이런 호흡법은 멜라토닌 분비를 20% 증가시켜 깊은 잠을 유도한다고 해요. 저도 이 방법을 매일 밤 실천하는데 숨을 내쉴 때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 들죠. 제 환자 73세의 김민수 어르신도 이 호흡법을 추가한 뒤 변화가 왔습니다. 김 어르신은 불면증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다 아침이면 머리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음료와 호흡법을 병행한 지 닷새 만에 선생님,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나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 피곤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침실 환경도 숙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두운 커튼으로 빛을 차단하고 전자기기는 침실 밖에 두세요.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잠을 깨우는 주범이에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블루라이트 노출은 수면의 질을 25%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80세 박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침대 옆에 스마트폰을 두고 잠을 청하셨죠. 선생님, 잠들기 전에 뉴스 좀 보는 게 뭐가 문제예요? 라며 웃으셨지만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어두운 커튼을 설치한 뒤로 달라졌습니다. 이제 새벽에 안 깨고 푹 자요 라며 전화로 기뻐하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야 살맛 나요 라고 하셨죠. 이 음료와 루틴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단 며칠 만에 아침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재료 선택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잘못된 꿀이나 소금을 쓰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떤 꿀과 소금을 골라야 할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걱정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재료 선택과 주의할 점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침실에 스마트폰 두고 계신가요? 오늘 밤엔 거실에 두고 이 음료와 함께 새로운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자, 다음 단계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은 이 기적의 음료를 만드는 법을 아셨어요. 하지만 이 음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언제, 어떻게 마시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50년 가까이 신경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타이밍과 환경이 숙면의 열쇠입니다. 이 음료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부르는 신호를 돕는 방법이에요. 잘못된 시간에 마시거나 환경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죠. 자,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먼저, 이 음료는 잠들기 60분 전에 마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저녁 9시쯤 조명을 살짝 낮추고 잔잔한 음악을 틀며 마셔보세요.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이 잠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멜라토닌 분비를 돕습니다. 제 환자, 78세 윤정욱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윤 할머니는 불면증 때문에 10년 넘게 새벽에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셨어요. 손주들과의 저녁 식사 시간에도 늘 피곤해 계셨죠. 이 나이에 잠을 못 자면 뭘 하겠나 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가 이 음료를 저녁 9시에 마시라고 권해드렸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물에 꿀 반 스푼, 천연 바다소금 한 꼬집을 넣고 조명을 낮춘 거실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마셨어요. 결과는 사흘 만에 선생님, 마치 스위치가 꺼지듯 잠이 와요 라며 웃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손주들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하시며 이제야 삶이 즐거워요 라고 하시던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수면 전 루틴입니다. 이 음료를 마신 후 간단한 호흡법을 병행해 보세요.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10분 정도 해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이런 호흡법은 멜라토닌 분비를 20% 증가시켜 깊은 잠을 유도한다고 해요. 저도 이 방법을 매일 밤 실천하는데 숨을 내쉴 때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 들죠. 제 환자
73세 김민수 어르신도 이 호흡법을 추가한 뒤 변화가 왔습니다. 김 어르신은 불면증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다 아침이면 머리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음료와 호흡법을 병행한 지 닷새 만에 선생님,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나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 피곤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침실 환경도 숙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두운 커튼으로 빛을 차단하고 전자기기는 침실 밖에 두세요.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잠을 깨우는 주범이에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블루라이트 노출은 수면의 질을 25%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80세 박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침대 옆에 스마트폰을 두고 잠을 청하셨죠. 선생님, 잠들기 전에 뉴스 좀 보는 게 뭐가 문제예요? 라며 웃으셨지만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어두운 커튼을 설치한 뒤로 달라졌습니다. 이제 새벽에 안 깨고 푹 자요. 라며 전화로 기뻐하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야 살맛 나요 라고 하셨죠. 이 음료와 루틴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단 며칠 만에 아침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재료 선택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잘못된 꿀이나 소금을 쓰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떤 꿀과 소금을 골라야 할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걱정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재료 선택과 주의할 점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침실에 스마트폰 두고 계신가요? 오늘 밤엔 거실에 두고 이 음료와 함께 새로운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자, 다음 단계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이제 여러분은 기적의 음료를 만들고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재료를 고르는 법까지 아셨어요. 하지만 이 음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라이트를 줄이는 거예요. 50년 가까이 신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작은 습관이 숙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잠을 방해하는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 볼게요. 자, 함께 알아보시죠. 준비되셨나요? 먼저 블루라이트가 왜 문제인지 이야기해 볼게요.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30%나 억제한다고 해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잠에 빠져들도록 돕는 호르몬인데 이게 줄어들면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쉽게 깨죠. 저도 예전엔 잠들기 전 뉴스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머리가 맑아져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걸까 하고 깨달은 뒤로 저녁 8시 이후엔 전자기기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한결 잠이 잘 오더라고요. 제 환자 73세 이민규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민규 어르신은 퇴직 후 동네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는 걸 좋아하셨지만 불면증 때문에 늘 피곤해 계셨어요. 밤마다 TV 뉴스를 보며 잠을 청하셨죠. 선생님, 뉴스 좀 보는 게 뭐가 문제예요? 라며 웃으셨지만 저는 하루만 TV를 끄고 오디오북이나 종이책을 읽어보세요. 라고 권해드렸어요.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변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TV 안 보니까 새벽에 안 깨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나? 라며 기뻐하셨어요. 어르신은 이제 오디오북으로 좋아하는 소설을 들으며 잠들고 아침엔 친구들과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노래방에서 더 신나게 부를 수 있어요. 라며 웃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다면 블루라이트를 줄이는 대신 뭘 하면 좋을까요? 저녁 8시 이후엔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종이책을 읽거나 명상을 해보세요. 명상은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5분 정도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가끔 잔잔한 자연소리 음원을 틀어놓고 명상을 하는데 마치 숲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제 환자 70세 김영희 어르신도 이 방법을 따라 하셨어요. 김 어르신은 불면증 때문에 가족 모임에서도 늘 졸리셨어요. 손주들 웃는 소리를 들어도 피곤해서 미소 짓기가 힘들었어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녁에 스마트폰 대신 종이책을 읽고 5분 명상을 시작한 뒤로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이런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효과를 줄 줄 몰랐어요. 라며 손주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웃으셨어요.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블루라이트를 줄이면 수면의 질이 25% 향상된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삶, 그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런 작은 습관이 정말 잠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가능합니다. 제 환자들 중 90%가 이 음료와 블루라이트 줄이는 습관을 함께 실천한 뒤 첫 주부터 깊은 잠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따뜻한 조명 아래 책 한 페이지를 읽어보시겠어요? 이제 이 모든 비법을 하나로 정리하며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기적의 음료와 함께 이 간단한 습관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걸 시작하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걱정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 모든 비법을 간단히 정리하고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숙면의 여정이 곧 완성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숙면의 비밀을 여행했어요. 저는 50년 가까이 신경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배운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자는 방법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 비법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따뜻한 물 200ml에 천연꿀 반 스푼, 천연 바다소금 한 꼬집을 넣어 잘 섞고 잠들기 30와 60분 전에 마셔보세요.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엔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하고 따뜻한 조명 아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해보세요. 이 5가지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이 방법을 실천한 82세 정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새벽마다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아침이면 늘 피곤해 손주들과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죠. 이 나이에 잠을 못 자면 뭐가 즐겁겠나 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이 음료와 습관을 실천한 지 일주일 만에 할머니는 아침까지 푹 자셨어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선생님, 이제야 진짜 살맛나요 라고 하시던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시나요? 단 5분의 습관으로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가족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삶이 가능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월요일부터 이 비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냉장고 문이나 거울에 작은 메모를 붙여두면 잊지 않을 거예요. 월요일 음료 마시기, 화요일 블루라이트 줄이기처럼 적어보세요. 수면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매일 밤 잠든 시간을 기록하고 아침에 기분이 어땠는지 적어보세요. 제 환자들 중 90%가 첫 주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 했어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5분의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심장질환이나 당뇨가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이 방법은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부르는 길을 열어주는 거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릴게요. 오늘 밤 이 음료를 마셔봤어요 라거나 블루라이트 줄이니 정말 달라졌어요 같은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영감이 될 거예요. 함께 건강한 아침을 만들어가요. 오늘 밤 따뜻한 음료 한 잔과 함께 새롭고 상쾌한 아침을 꿈꿔보세요.
여러분의 숙면과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내일 더 건강한 아침에서 만나요.